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혼란의 시대가 됐고, 오늘은 2025년이 새롭게 출발하는 또 때이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2024년 말에 한 일각 역대 대통령, 자, 오늘은 이강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됐었지만, 어떤 운명수를 가지고,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현재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대통령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운명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한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번 보자.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운명수를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의, 트럼프, 시진핑, 기시다, 아베, 푸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여기에 이 운명수에 대통령이 하나 넣었다 해갖고 그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강좌에서 1강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는 하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한번 풀어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5분 시간에는 전부 다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쁜 건 빼고 그동안에 정말로 훌륭한 정책을 펴서 정말로 이 국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 대통령은 하늘의 천기와 천운을 가지고 태어나야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대통령 사주하고 똑같아 해갖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그 다음에 자기가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마 어저께 내가 잠깐 푸는 것이 있는데, 우리 최상목 대리의 대통령 대리의 국무총리 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들이 대통령도 안 하고 총리도 안 한 것을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느냐.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났죠. 자, 그 성향들은 깜이 안 된다는 깜. 예지죠. 그 사람은 큰 힘으로, 내가 그랬어요. 천우의 기회는 왔는데 대통령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다 보게 되면 그건 나중에 말년에는 똑같은 거겠지.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느냐. 그죠? 기회가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타고난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운명이 어떠시니까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타고난 운명이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다르다는 거지.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천운이 2027년도에 온다 했는데 지금 또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천운이 저 다른 나라에 갚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승만 23번, 윤보선 19번, 박정희 25번, 전두환 23번, 이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감이 되는 천기의 운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줄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칠성줄 이런 줄가 아니 칠성줄 그거는 완전히 개판. 이게 칠성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칠성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뭐 모르는 게 막 그냥 칠성줄 막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 내림줄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귀신줄 천운을 가져오려면 우리 줄이 없이는 하늘의 기운을 땡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있는데 줄이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줄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나? 이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 김일성도 23번, 김정일은 19번, 여기 19번 많죠. 이명박 19번, 김영삼이 19번, 윤보선 19번, 23번은 어떻게? 이승만 23번은, 전두환 23번, 김대중 23번,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14번은 어떻게? 기시다, 트럼프, 뭐, 줄줄줄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천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천기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을 하다 보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오버페이스, 그지? 권력을 남용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천풍과 이 지풍과, 자, 인연풍이 몰아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궁지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풍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늘은 다른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 세대는 우리는 국민들이 조금 자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뭐 우리 국회 보게 되게 되면 노장들이 많아요. 노장들은 참 옛날 세대라면 박정희, 전두환 이 세대 말이에요. 그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관련된 기득권 세력이다. 자,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이 태어난 우리가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냐 하면 우리는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시기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 이승만이라든지 윤보선 시대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혼란과 그 다음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였고,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는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이것은 좀 강제적인 거겠죠. 강제적인 시대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억압의 시대에 이렇게 돌입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는 자유와 물결이 휘몰아친 세대다. 이거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산업화라는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지고 이 독재 타도, 독재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부정이다, 부정, 그제? 이 부정에 우리는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대는 뭘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시대에서 일어난 서민들의 이 활동은 뭘까? 기득권 세력을 전부 다 물러나라는 자유, 여기는 독재에 관련돼 갖고 자유와 물결이었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기득권 세력과의 어떻게 엄청난 차고, 자, 시대 변화에 따르는 세대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적용이 되겠나? 사고가 다른데, 여기는 못 먹고 살아갖고 건강히 먹고 살라고 했고, 여기는 먹고 산다고 열심히 우리 노력을 했어요. 이뭐 독재가 되든 어떻게 되든 열심히 노력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화 세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전두환 세대는 한 60대 70대 되겠지. 여기는 50대 60대 되겠지. 그치? 자, 이 세대 시대의 변화에 받으면 40대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이 시대가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났다는 거다.
다른 나라는 조금씩 변해 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극한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 차이를 사고 차이를 극복을 못했어요. 자, 옛날에 그랬죠. 이 자기와의 묶기를 할 때, 독재에 타도해갖고 자기와의 묶기를 할 때, 이때는 막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대모만 하러 댕겼잖아. 그치? 그래갖고 막, 육교가 막 내려앉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자,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게? 박정희 세대는 이 세대를 갖다가 어떻게 했노? 지금 나라 망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세대가 나라 망쳤나? 절대 아니다. 안 망친다는 거지. 그런 노파시입니다. 노파시. 나드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노파시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 세대는 어떻게? 젊은 세대잖아. 이때는 원대 세대가 바뀌었거든. 자, 이것 또한 어떻게? 사고 차이를 극복을 못했다. 자, 여기는 방공과 뭐 관련돼 가지고 이념 전쟁으로 이건 주로 이념 전쟁이겠지, 그지? 이념 전쟁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때 사람들이 이 데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나라 망친다고 했잖아. 나라 망치셨나? 우리는 한 단계 도약을 한 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 김일성, 김정일 세대, 이 세대가 우리는 최대 경쟁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절대 안 쳐들어온다. 이제 북풍이고 지랄이고 뭐 차보였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노? 지금 생각해봐. 김정은이가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하고 이게 이런 극한 과정을 겪고 온 이 세대, 이 시민들을 가지고 여기 뭐 통일을 하자고 할까? 통일하면 그 다음날 바로 막 도망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미친 짓 하겠노? 그치? 그런데 이 변화에 이 세대는 앞으로 올 세대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더 급격한 변화가 있겠지. 이런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첨단의 이 휴대폰 세대, 반도체 세대, 뭐 이렇게 급격한 첨단의 세대, 잘 먹고 잘 사는 세대.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난 이 세대는 우리가 이거는 40대라고 그랬지, 그죠? 이 세대는 우리는 30대다. 뭐 20대, 30대 세대다. 자,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6.25를 겪었고, 그지? 자, 이 세대에 우리는 IMF를 겪었고, 이 세대는 우리는 독재를 겪고, 군정이다, 군정, 일종의. 이 세대는 어떻게? 혼란의 시대다. 나는 기득권 세대가 모든 것을 찬양하고, 맨날 하는 것이 북풍이나 일으키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회사들인데, 이때 이후의 사람들인데 6.25 이야기하게 되면 통하겠나? 그때 밥 못 먹고 우리 뭐 허리띠 조임해갖고 보릿고개 이야기하게 되면 통하겠나?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떠나? 전부 다 이때 꼬리망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이 사고가 지금 바뀌나? 안 바뀌잖아. 변화는 해야 되겠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방법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지? 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 그러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가 한국이 발전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대통령 한 번 정책을 하려면 그 대통령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 해봐라. 미승만은 부정선거 한다고 그랬고 윤보선이는 막 힘따라 없었고 박정희는 어떻게 큰 기여를 했지만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박정희는 기여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키고 먹고 민생고를 해결할 이 역할은 우리는 인정해줘야 된다. 지금은 박정희가 어떻고 뭐 독재가 어떻고 그거 하필 독재가 뭐 있는 전부 다 하는 건 독재지. 근육만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독재아이가.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 뭐 여당 보고 뭐 독재고 뭐 어떻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야당이 독재하고 있잖아. 뭐 아무거나 다 없애보고 뭐 그래놓고 뭐 그런 기존 세력들은 얘기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나와서 말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자, 우리나라 서민들은, 국민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나도 뭐 나가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회에 나오는 사람은 70대 이상은 전부 다 이제 뽑아주면 안 돼!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해갖고 따라오겠노? 내 노인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기득권 세력 지키려 하지 말고 좀 빠져! 왜 젊은 사람들 물려줘? 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집을 들고 있으려고? 맞아.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을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못되게 법으로 막아야 돼. 안 막겠지? 이 기득권 세력 때문에 막기는 못 막아.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건 절대 놓지 못하게. 영원히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다가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도소 갔다 오면 별이 하나 되고 이 미친 이 세계는 이 세계 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일하다가 일 가면 안 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야. 이 국회에 보내면 안 돼 이거. 자, 세 번째,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부산시장이 이거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나? 여기 연제구 조그마한 부산시에서 한 30개 분은 30분의 1 되는 이 국회의원이 이 부산 대표가 되겠나?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 물론 그런 소리 할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몰아내야 된다. 자, 집에 보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가 되겠노 이거?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거 없애야 돼. 비례대표 이거 없애야 돼. 도둑질 하는 사람은 누구 말따는 강도가 국회의원하고 이런 시대에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지. 비례대표 이거 없애야 돼. 뭐한다고 이게 비례대표가 있노?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으로는 국회의원 이거 없애야 돼.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만일 부산이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보내야지. 연제국에서 저 식당에 가서 술 먹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내갖고 법 만들을 하고 그러니까 법이 개떡을 내버지나. 자, 그래서 부산의 시의원들을 선책해가지고 이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던, 그 다음에 능력을 됐던, 이래가지고 여기서 부산에서 몇 명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표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면 되잖아. 조금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지. 똑똑한 사람들을. 큰 도둑놈들을 보내갖고 될지 알고. 맨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국회의원들 딱 만들어 국민의 대표라게 해갖고 우리나라 장난도 많다. 또 이 집에 붙었다 저 집에 붙었다 하는 설레발에 치는 놈들도 미치고, 누가 말따는 대리를 한다는 게 대통령 행세해보고 있다고 하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의원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부산의 덩치가 좀 크면 10명 가야 되는 10명 이렇게 뽑고, 서울에는 50명 이렇게 뽑고 100명 이렇게 뽑고, 경기도도 100명 뽑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다. 이해되죠? 몰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훌륭한 사람들 한번 보자. 어떻게 하고 보거든. 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못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기반을 닦았잖아. 그러면 이때 동참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야 돼. 기득권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자, 산업을 발전시켰으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누구 말따나 이거 연금을 주고 기본소득을 줘갖고, 연금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걸 줘가지고 어떻게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것이 필요하지. 기득권에서는 물러가란 말이야. 그거 갖고 또 도둑질 하려고 이 짓 하지 말고.
그치? 자, 두 번째.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쵸?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이상이 그걸 잡았다. 그치?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이 전두환 시대를 거쳐갖고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정책이래, 정책.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행가한 게 있을 거다. 그치? 자,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게 정책만 하는 거예요. 잘한 정책만. 못한 거는 빼고, 잘한 정책만 하는데, 이 금융실명제를 우리는 했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짜증만이 능력이 없고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자체가 없고. 제일 잘한 정책,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한 개가 이 금융실명제다. 그죠? 이거 없었으면 전부 다 도둑질 해갖고 전부 다 노예 만들겠지. 서민들은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도둑질 했다 하더라도. 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릴 때 고생하고 나중에 간첩이니 아니니 그거 다 챙겨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히 한 게 있다. 그때는 IMF 터졌을 때가 그제 IMF 터졌을 때 국민의 호응도 많이 했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원 교수들이 전부 다 현장으로 가였단 말이야. 현장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벤처, IT 기업. 그래서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덕에 의해서 이 기반을 인터넷이라든지 벤처 기업이라든지 IT 산업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큰 일을 한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다른 건 몰라도 자네 것만 한 게 사실. 자, 네 번째,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했노? 노무현 대통령은 좀 나중에 불안했지만은, 자,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갖고 또 마지막에 좀 불행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나는 그래요. 저 진영바닥에 가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나는 정말로 보기 좋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거는 차원이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자전거 타고 애기들하고 놀고 그 얼마나 모습 좋나. 그것을 실이 망치는 이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가 나는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우리 건강보험 했잖아요. 건강보험. 지금 세계에서 최고 좋은. 그 노후들, 나이 드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죠?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 행기 있노? 아무것도 없잖아. 국민을 위해서 행기 있노, 이게. 그치? 없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와야 될 사람이 뭐고? 자,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해놨고, 금융실문제 해갖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해놨고, IMF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놨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팍 했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런 것은 큰 거는 했지만은, 이제 서민들이 행복하게 해야 된다. 왜? 이제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국제사회도 어렵고 우리가 자영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노동 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넣어야 되겠노? 이런 사람들이 넣어야 안 되겠나? 그 중에 이런 정책을 펼 사람의, 그 음용수하고 비슷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 자, 그럼 박정희 한번 보자. 25번. 김영삼이 19번. 김대중 23번.
노무현 21번. 그러면 이 4개 번호 중에서 다음에 하나 뽑아갖고 잘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에 우리 박정희와 똑같이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때는 한 1000명 정도 태어났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죠. 25번, 19번, 23번, 21번 이 대통령에 관련돼 갖고 이 사람의 특징적 정책을 펼쳐나가는 특징적 행동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풀겠는데, 오늘은 이 줄을 통해서 청기를 해갖고 이런 정책, 정말로 나라를 위한, 한국을 위한 정책을 편 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이 4명밖에 없다. 내 생각에는. 이건 전부 다 헛개비. 이 사람, 이 4명이 지금, 이 4명의 대통령이 지금 한국이라는, 자, 한국이라는 거, 한류라는 거, 이것을 미래의 한국을 만들어낸 이 훌륭한 대통령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저거 집에 가갖고 뭐 돈이나 챙길래 해서고 뭐 여자가 나서갖고 뭐 지락지락 해서고 뭐 빨간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뭐 이래보면 안 되겠지. 자, 이거다. 서민들이 행복한 거. 이 서민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금 아주 간단한 정책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다며. 잘못하다가 IMF 다시 제2의 IMF가 터지면 우리가 은행에서는 보면 뭐 4천 몇백억이 그 외화가 있다 해서고 달러가 있다 해서고 했는데, 그지? 여러분들은 세금 빠진 국민연금 갖고 환율 오르니까 그거 땜빵 한다고 다 썼단 말이야. 수백억 원을 썼단 말이야. 그럼 연금도 없어. 나중에 가면 연금 어디 있노? 뭐 10년, 20년 지르면 연금도 고갈되니까 이런데 다 써보는데. 그리고 뭐 주식은 부도나는데, 부도나는 회사에 이 갖다 이어갖고 전부 다 또 몰살해보고. 그럼 서민들만 괴로워. 국민연금 이거 세금까지 받아. 국민들이 전부 다 수금해갖고 여기 가서 다 집어여보고. 이래갖고 되겠나? 그러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외국에 도둑질 한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5만원짜리 안 하겠지. 분명히 야당에서 안 할 거야. 여당도 안 할 거고. 야, 국회에 여의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할 거야. 그지? 5만원짜리를 무조건 없애야 돼. 이거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고갈시킨 거, 서민들이 못 사는 거, 시중에 어떻게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장사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대리까지 해가지고 좀 잘해라 했더만 그것도 헷갈려 해보는 거지, 그지? 내가 보니까 헷갈려 한 것 같아. 그게 이 까면 안 된다는 거다. 이게 없다는 거다. 그렇게 잘못하는 거는 여기에 요만큼 강건한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명수가 15번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것이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하고 허두르리고 농민들 공포에 쩔려가지고 공갈 착 치면 바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들을 다음 시간에 풀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 대통령이 잘한 거. 이렇게 역대 대통령은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이건 아니다, 그치? 김정일은 그래서 김정일은 강건한 이것이 역대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다 하는 거다.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잖아. 이렇게 막강한 이런 줄의 힘과 천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간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국을 살린 대통령은 이 4명밖에 없다는 거다. 이 나머지 많지만 이거 아무도 헛개비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젊은 사람, 신세대는 뭘까? 자, 아까 얘기했지. 이 기독교세로 50대, 60대 필요 없고 40대도 이제 막 갖고 그 밑에 40대 이하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줘야 돼. 40대 이하처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포주머니에 어떻게 현금 필요 없다. 그렇지?
두 번째는 어떻게? 카드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다. 그쵸? 세 번째는 어떻게? 정보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계화가 되어 있다. 세계화. 한국의 국가는 있지 말이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국인들, 뭐 미국 사람들 만나고 유럽 사람들 만나고 금방 급대가리 없잖아. 우리가 더 잘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한류 문화, 이런 거, 문화로 우리는 수익을 창출, 지식, 그죠? 지식과 이 문화로서 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꼰대들은 옛날에 뭐 노가다 해가지고 어쩌고 기업을 해갖고 돈 훔쳐먹고 뭐 그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유산 받는 거 뭐고 무슨 세고 막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막 일하고 이런 세대는 다 가야 돼. 필요 없다. 이 세대하고는 사고가 틀리잖아.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꿨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물이 많잖아. 공부를 잘 했니 뭘 했니 공부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3~8년도 그때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노.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세대를 할 때는 이 젊은 세대잖아요. 그럼 이제 이 5만원짜리가 왜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외국에 우리나라 돈 5만원짜리 갖고 튀 놈들 그러면 전부 다 돈 없을 뿐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돈 풀어. 국부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돈 받아먹고 이거 미친놈들 있잖아. 그지? 돈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없어질 거야.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잔돈 만원짜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 돈이 풍부하니까 호주머니에 큰 돈은 아니잖아. 잔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이거 한 개 내고 밥 먹고 한 개 내고 사고 막 이렇게 하면 자영업들이 많이 이렇게 될까 이거. 나드는 사람은 이 잔돈만 들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왜 현금이 왜 필요하나 카드만 짝짝 하면 되고 그제 인터넷 갖고 다 해버리면 되지. 이런 사람 생각해주라. 이런 사람을 생각해주는데 여기 와갖고 뭐 정책이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잡고 나선 게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갖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기 흐름과 갖고 올바른 우리 역대 대통령이 한 올바른 정책 이거 하나 하고 이것을 오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행동하고 추진해 나가고 그 역할을 하는 특징들을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역대 대통령을 기점해서 한국이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까지 시리즈로 한 번씩 엮어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